자, 첫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15세기 하게 되면은 조선 전기의 앞부분에 해당하게 되죠. 금속활자인 경자자와 경자자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갑인자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언제입니까? 세종 때가 되죠. 그리고 장영실 신문의 벽을 뛰어넘어 활약했던 인물로 자경루, 양부일구 등등을 참여하였다. 이순지 또 나왔네요. 우리는 이순지 그리고 이순지가 만든 칠정산을 매우 출제위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럼 뭐 가에 칠정산이 나오면 되겠네요. 하나씩 또 읽어봐요. 1번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였다. 그래서 어디에 했습니까? 수원화성의 축조에 이용하게 되죠. 정약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때는 언젠가? 정조 때. 2번 최초로 백리척 축척법을 사용하여 지도를 만들었다. 영조 때 동국지도가 되죠. 또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대동여지도가 나오죠. 영조 때 백리척. 이게 동국지도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철종 때 심리척이 나오죠. 더 자세해진 거예요. 이게 대동여지도입니다. 이걸 뭐 불살랐다 해서 뭐 남아있지 않다 하는데 뭐 다 있습니다. 목판이 다 남아있습니다. 자, 3번 홍역에 관한 국내외 자료를 종합하여 의서를 편찬하였다라는 내용. 정조 때 역시 정약용이 되죠. 또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마과회통이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4번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를 저술하였다. 칠정산에 대한 설명이죠. 내편과 외편이 있고 한양을 기준으로 했다. 이게 핵심어가 될 테고 내편은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의 지도를 참고를 했고 외편은 아라비아 회유력을 참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 체질에 따라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상의학을 확립했다. 사상의학 하게 되면은 고종때죠. 근현대사 쪽에 가서 나오는 겁니다. 고종때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 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단편함기로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칠정사는 다 알지 않을까. 이순지라는 이름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이순지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니까 그래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조선 전기 편찬 사업의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시기에는 우리의 역사, 문화, 지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편찬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성종 때다. 특히 땡땡땡은 가는 성종이 되겠죠. 동문선 이건 문학 작품집이에요. 우리 문학집이다. 그리고 동국여지 승남 역사서가 되죠. 울릉도 독도에 대한 그 내용도 강원도 소속이다라는 거. 울릉도 독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고 그 위에 단군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 나오는 거 악학괴범이 나왔네요. 이 지금 동문선, 동국여지 승남, 악학괴범 이런 것들은 빈번하게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X를 칠 게 아니라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문선, 동국여지 승남, 악학괴범 언젠가 성종 때다. 성종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문화부 낭사를 분리하여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이거 태종 때라고 했죠. 이준에 낭사 위에가 이 기존에는 중서문화성의 시제낭에서 문화시중하고 재신과 그 이하의 낭사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 사람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분리를 해가지고 그 영향을 받지 말아라. 독립적으로 움직여라. 대신을 좀 견제하고 왕권을 높인 6조 직계제와 좀 관련해서 암기해두면 암기가 쉽습니다. 사관원으로 독립시켰다. 태종. 그리고 사관원하고 흰색으로 적을게요. 사관원 그리고 감찰기관인 사원부가 뭘 했어요? 간쟁이나 봉박, 서경권 등을 행사하게 되고 사원부, 사관원 플러스해서 홍문관까지 이렇게 묶게 되면 조선의 3사라고 할 수 있어요. 조선 3사 비교해가지고 고려의 3사는 3사 이렇게 쓸게요. 3사 고려 3사는 회계의 기관이죠. 고려 시험에서 단골로 잘 등장하는 거죠. 반면에 조선의 3사는 언론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고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이거 태조 때 있던 일이죠. 조선으로 바꾸고 조선을 건립한 거 1392년이고 2년 있다 1394년이 한양입니다. 조선으로 바꾼 게 더 빠르다라고 했어요. 3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인 칠정산을 만들었다. 세종 때죠. 이순지가 만들었다. 4번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국가의 통치 규범을 마련하였다. 4번이 옳은 설명이 되죠. 5번 직전법을 제정하여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지를 제급하였다. 세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덧붙여가지고 뭘 알아야 돼요? 수신전을 폐지하고 휴장전도 폐지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읽어봐요.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뭐 그냥 주는 문제 같아요. 조선 전기의 석탑으로 국보다 원나라 탑 양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화려한 조각이 돋보이는 석탑이다. 원나라 탑 양식 뭐예요? 경천사지가? 경천사지 10층. 이건 고려 때죠. 먼저 세워졌고 여기 영향을 받아서 거의 똑같은 원각사지 10층이 조선 세조 때 세워졌다. 뭐 답이야 뭐 1번이죠. 2번은 정림사지 5층이다. 아이고 이 아래쪽을 보고 좀 구별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3번은 뭐 통일신라의 다보탑이죠. 10원짜리입니다. 4번 부조로 불상이 이렇게 있죠. 부조 불상 양양의 진전사지다. 이런 거면 참 외우기가 쉽죠. 밑에가 이렇게 특징이 딱 있어버리니까. 언제 겁니까? 통일신라 거다. 5번 익산의 미륵사지다. 2009년에 금제 사리봉영기가 나왔다. 그래서 선화공주의 설화가 틀렸고 사택 적덕의 딸이 왕비였다는 게 밝혀졌다. 벌써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죠. 밑줄은 국왕의 제위식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장영실님이 나왔네요. 국왕의 명으로 시간을 스스로 알려주는 자경루를 제작했다. 물바지통에 물이 고이면 지렛대 힘으로 쇠구슬이 인형을 작동시켜 줌을 울리게 하고 알리도록 한다. 중요한 게 뭐예요? 장영실이죠. 그러면 세종 때가 됩니다. 세종 때 있었던 일이 아닌 걸 고르는 문제예요. 1번 집현전에서 근무하는 관리. 뭐 옳은 설명이죠. 집현전은 이후에 세조 때 경연이 폐지되면서 집현전이 같이 폐지가 됐다가 성종 때 오게 되면 홍문관으로 계승을 하게 됩니다. 옥당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어요. 2번 농사 직설을 잇고 있는 지방관. 직설은 잘 나온다고 했죠. 우리 농서 최초의 우리 농서기 때문에 시험에 매우 잘 나온다. 정초가 세종 때 지었습니다. 농상 지변은 고려 거라고 했어요. 농사 직설이 우리나라 거다. 3번 칠정산 내외편을 편찬하는 학자 이순지가 만들었죠. 내편은 명나라 원나라 명나라 달력을 참고했고 외편은 아라비아 회회력을 참고했다라고 그래요. 4번 주자소에서 갑인자가 나왔네요. 개미자 하게 되면은 태종이 되고 갑인자 하게 되면은 세종이 된다. 5번 화통도 가면서 화양 무기를 시험을. 와, 이건 너무한 문제네요. 우왕 때 우하고 외구가 쳐들어오니까 최무선이 맞다. 화통도감. 뭐 너무한 문제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풀어봐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책은 땡땡이가 태조 이성계에게 바친 법전으로 이성계에게 바친 법전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모체가 되었다고 평가받는다라고 그래요. 그럼 조선 경국전이 되죠. 정도전에 대한 문제가 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옵니다. 정도전이 지었다. 조선 경국전. 계속 읽어봅니다. 이 책에서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땡땡이는 조성의 축조 계획을 세우고 근데 문제에서 외워두면 좋겠어요. 새 궁궐의 이름을 지은 거 누군가? 정도전이고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도전에 대한 내용을 골라봐라. 불시자변을 지어 불교를 비판하였다. 정도전에 대한 내용이 맞죠? 고려 말에 이제 불교가 뭐 굉장히 타락을 하니까 조선으로 들어오면 억불숭요라고 했어요. 정도전이 지은 책 불시잡변이 맞습니다. 또 이 선지에서 나온 이 경제육전이 나오죠. 경제육전을 우리가 신진사대부가 이제 온건파가 있고 급진파가 있잖아요. 급진파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 이름도 막 급진하게 생겼다. 정도전하고 조준이 있죠. 뭐 도전 그리고 뭐 조준 그러잖아요. 온건파는 누구예요? 길재, 정몽주, 이색. 이름을 외우기가 쉽다고 했어요. 뭐 이 새끼 길에서 자고 있고 꿈꾸고 있고 그런다고. 이렇게 외우면 좀 그렇지만 잘 외워지면 장땡입니다. 급진파 중에서 조준이 쓴 게 경제육전이에요. 계속 읽어봅니다. 2번 개우정난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건 뭐 조선 세조가 되죠. 3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하였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외워둡니다. 성종 때 신숙주. 아무래도 이제 성종 때라는 시기적인 중요도가 있을 테고 또 일본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다 겹치는 거라서 해동 제국기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성종 때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와서 해동 제국기를 썼다. 엄청나게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4번 기축 봉사를 올려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웠다. 송시열이죠. 시기는 언제 돼요? 이제 그 인조 광인효연 이렇게 할 때 광해군 있고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인조가 굴욕을 겪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이렇게 겪게 되고 광인효현 효종 현종
효종, 현종, 그리고 숙종이 이렇게 있죠. 뭐 이 정도의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 송시열입니다. 기축봉사, 송시열의 기축봉사도 엄청나게 반복되는 선지예요. 아마 화면을 정지시키고 다 외우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성악십도와 성악지묘, 성악십도 그림으로 그렸으니까 군주께서 알아서 보시라. 이게 누구예요? 이왕이고. 비교해가지고 또 반드시 알아야죠. 성악지묘는 이이다. 서인 쪽은 자꾸 맘먹으려 그래요, 왕하고. 그래서 막 집요하게 왕을 가르치려고 한다. 이렇게 외워두면 나쁘지 않습니다. 좀 약간 외울 단어들이 좀 있었네요. 마지막 문제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